그러한 임의의 요양원은 없어요. 며칠 전에 젊은 아내는 아이를 둘 가진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인지 아내는 슬픔에 빠져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아이들 또한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녀 없이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강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며 함께 힘들었던 시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 힘차게 웃음 짓기 시작했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아이들은 언제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강인한 의지를 기억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족 사이에 서로의 지지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함께 힘든 상황을 극복하며 더욱 강해진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며 이들은 더 큰 행복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가정 내에서 싸움이 한 번도 없었고 시월드 또한 없었어요. 되돌아보니 잘 살아온 것 같아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배려해 주시고 잘해 주시며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한없이 아끼는 아들 바보예요. 결혼 후에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 며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 제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결혼 초반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내가 집을 호되게 당해봤다. 그때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나를 갈구는 것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잡았어. 그것이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는 길이라 생각했거든. 시어멜니가 갈 죽을수록 내가 아들을 더 잡았지? 자기 아들은 며느리한테 호되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며느리를 잡는 시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잡는 거다. 우리 아들 건들지 마. 내가 웬만한 건 혼자 다 할 테니까 내 신경 쓰지 마. 너희는 다시 살아 알겠지? 아, 그렇답니다. 제가 어머님께 감사하시면 될지 미안하시면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황당해서 그 말이 내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딱 그런 마인드로 저를 대하는 분이에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오로지 아들과 손자들만을 위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애초에 신혼집을 시어머니와 가깝게 살았어요. 제가 소개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머님은 말이 적지만 자녀들이 어릴 적엔 정말 귀엽잖아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좋아해 애교를 부리고 안아주기도 하죠. 하지만 어머님은 대부분 딱딱한 말투로 대해요. 그런 태도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니 어느 날 어머님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나를 낳고 조리원에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죠. 애네 나 고생했다. 너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가지게 되어서 행복할 거야. 잘했어. 그런데 셋째는 아침을 말아 먹을 거야. 우리 아들 월급으로 셋째는 말 없이 살 거야. 아무리 나라에서 세제 나오면 지원금을 준다 해도 그거는 세 발뿐인가 할 수 있다네. 가난만 쫓아나면 되니 잘 키우시면 돼. 저희는 둘만 만나 키워보려 했지만 셋째는 없었어요. 어머님과 제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좀 서운해요. 나는 힘들지 않아. 너도 기쁘고 고생한 건 내가 다 하지? 그렇게 아들 월급을 다 써서 자식을 키울 돈이 아깝다는 건 이해가 안 가은 내 몸도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돌보려면 돈이 꼭 필요하죠. 그래도 아버님이나 제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해. 어머님은 너는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내가 어떻게 걱정 안 하겠어? 나는 네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라며 말씀을 했어요. 그런 대화를 듣다니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겠습니다. 엄마 계시다가 아빠랑 식사하고 가시라며. 난 생각 없어. 원래 우리 식구 만날 땐 인사만 치고 본다. 인사치레 말 한마디 안 주고. 대화는 남편하고 엄마끼리만 해. 내 말은 무시하라는 듯이 저녁 때였어.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었단 말야. 65세 이상이면 혜택이 많아. 핸드폰 지원금 받고 싶어. 아, 어떻게 해야 하지? 맞아. 65세 이상이라면 나라가 핸드폰 지원을 해준다고 해. 잘 모르겠지만 알아봐 볼게. 엄마, 내가 알아본 적이 있어? 65세 이상은 노력연금 타야 받을 수 있대. 너희는 안 되겠네. 아이 차라리 알아? 정책을 이용해야지. 연금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남편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더니 나한테 말하는 게 똑같았어. 다 이용해야지. 여기 나와 있어? 엄마는 안 되나 봐. 남편 말에 수긍하더라. 이런 대화가 이어졌어. 얼마나 말해도 듣지 않는 느낌이었어. 정말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것 같아.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머님도 낯도 많이 가리고 표현도 서툴어서 어색해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다가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여지는 주잖아요. 어떻게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좋은 거야? 차라리 나는 우리 어머님이 나 빼고 만났으면 좋겠어. 아, 괜히 만나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데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는데. 아, 만나면 스트레스일까봐 그냥 날 무시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더러운 시어머니 상인원에 시어머니 너 복 받았다니까. 2명 인간 취급이 복 받은 거야? 도대체 시댁과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한 거야? 아, 나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모르겠어. 뭔가 마음이 외로웠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 기분이 좌우되는 것도 싫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 할 일만 다 하는 스타일이고 정은 없지만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 줄 아는 분이세요. 시어머니 괜찮더라도 제가 보기에 견디기 힘든 소리를 하는 건가요? 다른 집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말 때문에 많이 서로 싸워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집은 워낙 말수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속상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어머님 때문에 맘상한 적도 없어서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최악의 시댁인 것도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가요? 그렇게 10년을 고스란히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무뚝뚝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딱 시어머니와 똑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보다는 더 친절한 쪽에 속하지만 이건 의리로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둘은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희는 선봐서 결혼한 케이스라서 나이도 비슷하고 집안도 비슷해서 결혼을 했는데 특별히 부부 사이가 애틋한 느낌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3년 차부터는 의리로 살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이 없으니까 언젠가 일을 하게 되면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엄마는 늘 약을 먹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맨날 소화제를 먹는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지? 어머나, 엄마 걱정돼 생각했어요. 엄마는 어젯밤에 많이 먹었나 봐. 아직도 소화가 안 되네. 그런 거 같아. 아마 운동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너희 어린이집 가는데 엄마 운동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는 게 어때? 약을 먹어서 배 아프다 하고 분명 그냥은 아닐 거야. 아니면 위장 운동이 안 된다고 할 텐데. 내가 이런 걸 한두 번이 아니라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을 먹고 있었어. 정이 좀 약한 편이잖아. 엄마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우리도 아프면 병원 가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위내시경도 받아봐. 혹시 모르니까 큰 병이 아니라면 큰 병원에 가봐. 애들도 이렇게 걱정하잖아. 알았어. 가서 예약도 하고 진료도 받아볼게.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애들과 남편을 털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며칠 지나서야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 위내시경을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을 발견해서 조직 검사까지 받게 되었어.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녀 시절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리량이 적어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조직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어느 때는 자궁에 혹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받았었죠. 증상이 단순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알기 위해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암이라니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건강을 소홀히 한 탓이겠지만 그동안 몸 관리를 소홀히 한 셈이었죠.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일상을 보내는 내 자신의 후회가 들었어요.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울었지만 그의 따뜻한 안부로 위로를 받았어요. 함께 극복해 나가야겠죠? 그럼에도 단순히 위험한 줄만 알았지, 또는 위계적인 정도일 줄만 알았지? 위내시경도 하고 조직 검사까지 다 받으며 할 수 있는 검사들은 다 했었어. 나 전에 이런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잖아. 왜? 그래서 이번에도 별 다를 것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의사가 오늘 그렇다고 했어? 나 위암이라고.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해? 여보, 정말 심각한 거야? 아, 왜 암도 1기, 2기 이렇게 있는지 많이 심각해. 수술해야 한대. 수술하면 괜찮아진다는데 수술해도 암은 물리지. 병원 다녀온 이후로 더 아픈 것 같아.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하니?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당신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여보, 나 어떡해? 제가 그날 감정이 좀 격해져서 많이 울었어요. 남편도 울고 있는 저를 다독여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그때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남편 차를 보고 퇴근을 일찍 한 거를 보고 들었어요. 같은 단지에 살아서 전화하고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종종 이렇게 집을 예약 없이 찾아오는 사이인데요. 그날 너무 크게 울자 남편이 어머님을 밖에서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낸 것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얘들 씻기고 재우고 처음으로 해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잠을 자니까도 좀 진정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미야, 아무 괜찮니?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다고 하는구먼. 그래도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지. 이미 유명한 병원에 가 잘 알려진 의사분께 진료를 받았어요. 다른 병원에 가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서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요. 내가 바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병을 무심코 내버렸는지. 앞으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겠구나. 사실 남편조차도 내게 몇 번의 아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제쌍이라는 대답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린데이 알아야 할 일인데 나중에 한 번에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릴 때 어머니가 엄마에게 전화 온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정정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나중에 말하자고 생각해. 근데 이해치 못할 만큼 큰 오해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 나는 참 충격적이네. 그만큼 기운이 빠져. 너무 힘들어 그냥 누웠어. 아프고 배도 안고 힘이 안 나서 누워 있었어. 많이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 당신도 힘내야지.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애들은 학교 보내고 돌봐줄게. 현 괜찮은데 회사 가고 올게. 부탁 좀. 너무 힘이 없어. 도와줘. 일 집안은 내가 할 테니 이전에 말했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려 했어.
집에 귀가하면 쉬고 싶어 하던 그동안 집안일을 도와주려 하지 않던 남편이 나에게 많이 감동을 줬어. 그런 남편의 행동에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도 강요해서 약을 복용했고 열심히 치료를 받고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위암에 대해 많이 찾아보았고 의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암 일기는 생존율이 높고 치료를 잘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북돋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하며 내일부터는 힘내서 모두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어머님이 지난날 저희 아이들을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가신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을 돌볼 일에 기여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 혼자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서운해하지 말고 잘해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짐한 후 잠이 들었다가 주방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깨어났어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었고 어머님이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왔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먹을 저녁을 차리고 있었지만 제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었을 때 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내가 죽으면 너도 세장과 함께 갈 거야. 어떤 애로 인해 초장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지금 헤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엄마, 그런 얘기는 조금 너무하지 않아?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모든 게 정리된 후에야 그런 얘기할 때지. 나는 결혼한 후 무슨 일을 했어? 아이만 낳고 놀기만 한 거 아니야? 아이들만 나오라고? 서운해하며 참나. 돈벌이 못해서 힘들다는 걸 모르나. 너를 잃으면 다시 혼자 거처를 구하겠다는데 나는 너 혼자 고향에 남을 수 없어. 엄마, 그런 얘기는 진짜 괜찮지 않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해. 이러한 대화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들을 세장과 보내려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제 욕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죽음을 계획하는 것을 듣고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애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지만 시어머니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다가오는 것처럼 배신감이 너무 들어서 화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갈까 했지만 남은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위안을 마이면 먹지도 못하고 그 수발에 드는 것도 힘들다더라. 아파서 예민해져서 결국 요양원에 보냈어요. 위안마약이면 몇 개 못 썼는데 얘도 병원비를 너한테 대라고 너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선 봤나.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라니. 에휴. 시어머니의 말은 하나하나 가슴에 다 꽂혔어요. 결혼 10년 동안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너무도 잘 아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역시 제가 느낀 대로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어머님 아들의 몸 중에 낳아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했어요. 서운함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참, 그때 그 지영이 알지? 우리 윗동네 살아서 너 좋아한다고 쫓아다녔던 애 말이야. 걔네가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걔 아직 혼자더라. 아직도 내 얘기를 물어봤더라고. 걔 너 못 잊어서 혼자인 거 아니냐? 걔랑 결혼할 걸 그랬어.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번대. 아, 지영이, 걔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어. 우리 회사 하청업체 대표라. 자기는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 못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아주 호감으로 보더라고. 그 뒤로 몇 번 마주칠 기회가 생겼어. 아이 걔가 뭐라디? 자기랑 사귀보지? 하긴 걔가 나이가 어려서 지금 결혼하면 애도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겠다. 그지? 아이 엄마.
그래도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까지나 오래 지나갔지만 우리 팀 담당이라 한 달에 몇 번씩 마주치게 되었다. 이전에는 회사에서 다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었는데 참 잘 지내게 되었던 것 같다. 너도 걔에게 마음을 뒀었겠지? 그때 걔가 유학을 가게 돼서 안 된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을 품고 있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여자가 처가에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어때? 살아야지. 이 사람이 다시 결혼할까봐 걱정이 되네. 고향의 사람들 반대가 엄청나겠지? 너라면 금박과 애미를 버리고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아이들이 있어서 안 돼? 아이들이 반대할 거야? 그리고 상대 집안에서 반대도 하고 아이가 둘인데 안 돼. 아이들은 고향집을 보내면 되고 양육비만 주면 된다. 내가 아깝다고 했지만 살아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 이미 세상으로 갈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랐다. 아이들을 내 친정에 보내고 남편을 새롭게 만드는 어머니의 계획에도 놀랐다. 어머니는 마음이 급한 것 같았고 저를 두 사람과 함께 만나서 서운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런 상황에 휩쓸어져서는 안 된다. 나중에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5만 원이 한 번에 떨어졌다. 나는 말기 환자도 아니고 일기인데 왜 저들은 저를 시한부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대화까지 오갔다. 암 일기라는 것을 이 상황에서 은밀히 망설이게 되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그런데도 정말 당황했던 것은 그때 사실은 아이라는 것보다는 남편과 장모님이 나가신 후에 저에게는 그들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장과 진행 중인 계획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혼 소송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어머니가 떠나고 남편이 괜찮냐고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당신 괜찮아. 오늘은 먹을 것이 좀 있어? 계속해서 자니 어떡해? 약이 많이 졸리게 하는 이야기가 있나? 어머님께서 잘 챙겨주셨죠. 아, 다행이다. 어머님 옆에 있어 주셔서. 나가면 이런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몰라. 나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펄 수 있을까? 아이,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단단한 마음을 가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컨디션을 올리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서 남편 머리를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을 두고 떠나서 미안해.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 아, 여보, 걱정 마. 내가 잘 지킬 테니까. 아, 근데 이걸 좀 내려놓자. 이거 나랑 너무 얄밉잖아. 어떻게 와이프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냐. 그렇게 남편의 머리를 잡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머리카락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이미 탈모와 머리카락 걱정을 하던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게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나중에는 남편도 나를 따라왔는데 아파서 오신 건지 저를 아프다 더 매우 좀 치웠지만 난 남편이 정말 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몰라야지. 그날부터 퇴근이 더 늦어졌고 아침엔 빠르지 않았던 헤어 왁스도 바르고 나가더라고요. 부인은 치료를 시작했다는데 한 번도 할 때마다 힘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잡다고 분명했다. 역시 의리가 없을 정도로 친사는 더없이 가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일주일 전에 도전한 날 남편은 조금만 엿보고 나한테 말했어요. 아, 그래. 하지만 이것은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할까요? 한 달 전에 계획했던 해외 출장에 바로 당신의 수술날에 있기 위해 전혀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신이 아파한다고 하지 않아서 아무 말 없고 사과합니다. 해외 출장은 이미 비행기를 예약했고 그때 나한테 조건이 놓여놓을 수 없어 여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수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내 곁에 있을 수 없어야 했어요. 남편이 왜 수술날에 올 수 없는지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소개로 전과 가진 여자와 남편과 재회했었고 이미 여러 번 만난
듯합니다. 그 여자와 놀러가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행동에 어처구니 없지만 차라리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것을 어찌나 증거가 나올 수 있고 같이 병원 가면 내가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걱정했었는데 차라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어쩔 방법이 없어요. 아버님도 바쁜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이니까 저희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회사에서 기반을 잘 다져놔야 해요. 역시 의리가 없을 정도로 친사는 더없이 가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일주일 전에 도전한 날 남편은 조금만 엿보고 나한테 말했어요. 아, 그래. 하지만 이것은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할까요? 한 달 전에 계획했던 해외 출장에 바로 당신의 수술날에 있기 위해 전혀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신이 아파한다고 하지 않아서 아무 말 없고 사과합니다. 아이, 나 괜찮아요. 어차피 엄마 아빠가 올 거니까 엄마 아빠랑 병원에 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일주일 걸린다면 나도 집에서 퇴원을 돌보면 돼. 그럼 괜찮아. 그 장모님과 장인 어른들께 따로 얘기할 거니까 당신이 혼자 가기로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나 원래 용감하니까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요. 일이 먼저예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가난한 남편 놈의 기분상에 흰색길에 부엌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암으로 알고 있는 아내가 수술을 받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재혼할 생각에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한 남편에게 매우 실망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과 애 낳고 살았다는 것이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할 수 없이 부모님네 집으로 가기로 했고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나를 내쳐버리려고 합니다. 벌써 남편은 새 여자와의 열정이 시작된 것 같았고 아마 출장도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도 믿지 못했어요. 아이, 정서방 아닐 테니까요. 우리 정서방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정한 편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진심어리하고 강한 사람인가요? 내가 잘 못 이해한 것일 것이다. 아빠도 볼 때에도 그런 건데 바람 피우는 남자들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장소방은 못해 이미 확인했어요. 저도 남편과 장모님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무뚝뚝하지만 집안에서는 진실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더 충격받았어요. 어쨌든 저 암일기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미 말기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알았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 정말 남편이 그랬다고 엄마는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잘 알지만 사람은 물속은 알아도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정확하네요. 저도 충격받았으니까 당당하지 않아요. 남편을 내쳐야 할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잊어주세요. 수술 때 많이 걱정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재밌는데 장모님께서 그냥 전화를 해줍니다. 네,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했지만 다행이네요. 일단 의사가 퇴원 조건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수술로 끝내기에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도 여행을 갔다가 전화를 했어요. 여행이요? 출장이 아니에요. 남편이 일주일 싱가포르로 출장 간다고 했었는데요. 그래, 출장이 맞아요. 피곤해할 텐데 좀 쉬어야죠. 여자의 직감은 정확하죠. 왜인지 여자랑 여행 간 것 같았는데요. 엄마의 실수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쉬워지죠. 남편과 여자의 여행 기록을 보면 둘 사이의 여행 관계가 확인돼 저한테 이득이야. 미안합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문장을 만들어서 번역해 드릴까요? 나가 봐야 해. 아, 그렇구나. 당신 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잘 됐어. 우리 애들이 나 없어도 부족함 없이 컸으면 싶었는데. 아빠가 잘 나가면 더 좋은 거니까? 가서 상무님 비유 잘 맞추고 와. 미안해. 내가 이런 날 같이 있어 줘야 하는데. 그래도 늦진 않을 거야.
저녁 잘 먹고 있어? 아, 밥 잘 못 먹으려나? 아우. 내 걱정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뭐라고. 어서 갔다 와. 일어나가 늦겠어. 나중에 그날의 블랙박스를 찾아서 보았죠. 그런데요. 세상에 제가 큰 힘들이지 않고도 증거가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차에서 뭔 짓을 했는지 더러워서 다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제정신 아닌 것들 혼내줄 만한 증거는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증거가 모으면 확 터트리면서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적당한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심지어 우리 작은애 생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선물도 사주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이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 언니야, 빠가 미안해서 어떡하지? 오늘 회사에서 큰 발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미어져서. 아무래도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엄마랑 오빠랑 맛있게 먹고. 아빠랑은 주말에 밥 먹어도 될까? 아빠 미워. 진짜 싫어. 내 생일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 정말 기대 많이 했단 말이야. 치 아빠는 맨날 바쁘고. 내 생일화는 꼭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 정말 미안해. 오늘은 신규 사업 발표하는 날이라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아빠가 최대한. 그래, 그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맞춰와야 했죠. 마침내 딸은 울면서 떠났다. 남편은 뻔하게도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다.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나는 아주 주의 깊게 조사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SNS를 찾아내고 유부남과 데이트하는 사실을 찾았다. 정말 기절할 지경이었다. 남편의 뒷모습이었지만 그날이 여자와 만나는 한 달째였다. 생일을 잊고 이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남편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쌓아온 증거들을 드러내려 했다. 새벽 들어온 남편에게 축하한다며 딸 생일을 말했다. 어떻게 한 달째 만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남편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했다. 나는 널 알아. 너는 뭐 하곤 나보다 먼저 죽는 줄 알아?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까지 치를 것이다. 넌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널 어떻게 컸는지 봐. 내를 떠난 후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게.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안다. 다음 주에 이혼 소식을 내 회사로 보낼 테니까 준비해라. 그럼 소식이 너에게 도착하는데 시일이 걸릴 테니 변호사를 조기에 찾아라. 만나서 얘기했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값을 이미 다 썼어. 이 집은 친정집이라 내 부모님이 이 집을 나중에 해줄 거라고 하셔서 다 내가 썼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걱정할 필요 없어. 내 집에 있던 옷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의미야. 그냥 내 집이니까. 왜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야? 내 옷이 여기 있고 내가 어디 가든 너가 왜 걱정하니? 너가 상탄녀 집에 가든 엄마 집에 가든 너 알아서 하고 가라고. 남편을 그날 집에서 쫓아냈지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윤 소장이 회사로 날아갔을 때 전화로 완전 노골적으로 얘기해야겠다. 제가 눈치 보지 않으면 할 소리 없어. 이미 다 내기 싸움인데 뒤가 그린 사람인 나만 화나는 거야? 남편 없이도 잘 살아보고 싶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하고 아이들도 더 깔끔하게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닐 거야. 몇 일 후 시어머니가 대답 없이 우리 집에 나타났어. 지금 얘기 다 들었어. 너 우리 집에 온 거 알아? 너 와이프 두고 바람 피우는 남편이지만 참겠다고 생각해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못 견딜 만큼 이야기하면 가주셔야 해요. 나랑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주셨어. 너는 우리 아들 인생 전부를 힘들게 하려 하나 봐. 5천만 원이야. 그 정도면 내 노자 돈이 넉넉하다네.
우리 아들이 편안하게 놓아주고 평생 힘들지 말란 말이야. 그 후 이혼 소장을 건네주셨다. 그녀는 정말 어이가 없군요. 나 엄마, 그런 실수를 하다니. 잘 알아도 말이 되는 일이라고는? 말기라니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시네요. 그러나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학병원인데 정진영 환자 보호자님 되시나요? 아, 지금 심한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되어 왔어요. 일단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하시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인간이 그날도 월차를 쓰고 그 여자랑 데이트를 갔던 겁니다. 낮에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졸로 운전하던 트럭에 깔려 대형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렇게 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사고 소식에 놀라 시어머니와 함께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그 여자도 심하게 다쳤고 남편 상태가 더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타깝게도 손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상태에 오열을 했고요. 뒤어 그 여자 쪽 집안에서도 부모들이 왔어요. 병원이 곡소리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러자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여자 쪽 집안에서 제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런데 누구시죠? 그 환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누구신데 거기서 그러고 있죠? 저요. 저는 이 사람 아직까지는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누구시죠? 뭐라고요? 아니,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보세요.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와이프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와이프가 병으로 죽어서 재혼시킨다고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들, 이거 사람 아니네. 저기요, 이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몰랐네요.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알고 있는 줄은 알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암 수술을 받고 왕조심 중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말기 환자로 오해하고 있다. 사실 그녀는 수술을 받아 왕조심 중이며 죽을 일은 없다. 그런데 남편의 엄마는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다시 잘 살아가자며 제안하고 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은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 결과 남편과 어머니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사진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속 듣고 싶나요?